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와 기술주 부진 여파로 또 한 번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99% 하락한 24,442.9위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0.66% 내린 2,641.2에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1.63% 급락하며 7,050.29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인의 소비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소득 증가율은 시장 기대에 다소 못 미쳤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9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가계의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성장 동력으로 월스트리트 조사치 0.4% 증가에 부합했습니다. 9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2% 늘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국채 발행 규모는 기존 계획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어제 발표한 예산안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이 1.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3월 제시한 기존 정만보다 0.3%포인트 올린 수치입니다. 오는 2020년에는 성장률이 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브렉시트가 경제 성장 동력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내피벨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번 임기까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고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는 12월 열리는 기독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현 임기인 오는 2021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한 이후 어떤 공직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승리하며 연이어 4번째 총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임기를 채우면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최장수 총리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우리 시장은 다시 2년 전으로 회귀했습니다. 코스피는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불리는 2000선을 이탈했고 코스닥은 어제 5%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약세였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글로벌 이슈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먼저 이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약세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20% 넘게 빠졌는데 이제 이 파산하는 민영 기업들조차 속출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장 방향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 브라질 대선에서 16년 만에 우파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브라질 국채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 시장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경제 지표도 좋지 않고 증시마저 폭락하는 상황에서 11월 기준금리 인상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함께 시장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때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화장품주들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아모레퍼시픽은 어닝 쇼크로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장 방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먼저 이 뉴욕 증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IT 대형주들의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넷플릭스와 이 아마존이 5% 넘게 급락을 했고 또 어제 보잉사가 6%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들은 1% 넘게 이 강세를 보였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기술주들이 약세였다라는 게 가장 특징적인 흐름이고, 그다음에 또 유럽의 상승 흐름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했다라는 것이 큰 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에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올라왔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주들의 하락이 이제 점차 고점 대비 하락폭이 한 20% 이상을 키워나가면서 이제 미국 증시도 마치 최근에 한국이나 중국처럼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두려움들이 계속 시장에 심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흐름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잠시 큰 거시적인 흐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시적인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이 실적이 그동안보다 많이 못 나온 상황에서 주가는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느냐라고 따져보면 이번 그 10월의 대하락장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미국 시장은 사실 큰 폭으로 빠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대하락장이다. 이렇게 10월 한 달을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촉발은 어디서부터 했나요? 파월의 예비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파월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 계속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금리 인상의 스탠스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그 속도도 유지할 것이다라는 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큰 폭의 하락을 했죠. 2차 하락은 언젠가요? 10월 중순이었죠. FOMC의 회의록을 딱 꺼내서 까보니 거기 이 파월만 그런 게 아니고 FOMC 의원들이 대부분 다 매파적인 거예요. 금리를 올려야 된다. 경기가 굉장히 확장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금리 예상이 올해 12월 달에 금리 한 번 더 올리고 내년에 3번까지 올린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많이 쓴 입장에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 고민되던 참에서 3분기 실적도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도로 이어졌고 그 주식시장 하락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그렇다면 안전자산인 일부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들이 나타나면서 신흥국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나쁜 그런 흐름들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리뷰를 쭉 해드렸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시장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를 해야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을 해보고 그러면 어떤 포인트가 나와야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렸던 몇 가지 포인트 지점이 있었죠.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결정타는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두려움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뒤집어서 보면 시장의 회복은 어떻게 금리 인상의 폭과 강도와 어떤 시간 그 기간이 시장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보다 완화가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금리하고 또 연관이 깊숙하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자산에 투자할 게 없으니 달러로 회귀되는 이런 상황들, 레버리지가 디레버리징 되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해소되는, 즉, 지표적으로는 달러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 특별히 글로벌 증시들 오를 것이다. 미국 증시보다 신흥국 증시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은 달러의 지수 흐름이다.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시장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 들어가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보시면 그 대표 지수인 S&P 500도 계속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주들의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죠. 왜 상승을 했습니까? 중국에서 자동차세 인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일 중국에 많이 팔아먹는 지역이 어디죠? 독일이죠. 그리고 유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그쪽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유럽 증시는 1%대의 강세를 상당히 보여주었는데 이 흐름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G20
이제 11월 말에 아르헨티나에서 있는 개최되는 G20 회의에서도 무역과 관련된 중국과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570억 수준의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라고 미국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나왔는데요.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하나 실전에서 푸젠 진화 반도체라는 중국 업체 미국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해서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이렇게 큰 건 아니죠. 그 한 건은 그런데 그런 건들이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격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감을 주면서 시장이 경색된 것이죠. 근데 그 미국의 기술주들의 상당 부분들은 중국에서 매출을 많이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애플 어디서 장사 제일 많이 합니까? 중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이런 식이 되면은 중국에서 장사가 잘 될까라고 하게 되겠죠. 그러면 좀 부정적이다 하면 주가는 역시나 하라.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최근에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도 계속 지르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분위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 선거 이전에는 이런 그 말의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간선거 끝날 때까지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미국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주고자 하는 대통령의 언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분쟁, 특별히 중국을 압박하는 톤의 그런 수사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도 기술주지만은 중국의 수출도 제일 많이 하는 보잉은 6%대나 하락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그 미국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심리적인 두려움은 아마존에서 비롯됐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이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낙폭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3배 이상 이렇게 지수가 꾸준히 2008년 이후에 올라왔기 때문에 S&P 기준으로도 하락할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버블이었기 때문에 버블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IT 버블이 나왔던 1998년과 99년도와 지금의 다른 점은 뭐냐면 IT 버블 때는 미래에 새로운 사업이 생길 것이고 새로운 사업은 이런 기업에 의해서 이끌어질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고 지금은 그게 현실화되어서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죠.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이 좀 꺾였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건데 IT 버블에 의한 폭락과 다를 건 뭐냐면 이건 버블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가 높게 평가를 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고 앞으로도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실물이 있기 때문에 정말 거품이 꺼질 듯한 그런 정도의 하락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미국의 중심 기술주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들이 재편한 시장에 의해서 시장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경기는 좋습니다. 9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비 0.4% 증가했고요. 개인 소득은 전월비 0.2% 증가했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9월비 0.2% 상승, 개인 소비 가격 지수는 2.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스매치가 나는 거죠.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그런데 계속 이렇게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파월하고 트럼프하고의 사이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을 때 파월이 굉장히 비둘기 중에 비둘기가 될 것이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했죠. 왜냐하면 기업가 출신이고 하니까요. 근데 의외로 되게 원칙주의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경기가 좋으니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시장에 계속 압박을 주는 건데 전통적으로 미국의 FOMC는 시장이 흔들리면 거기에 적응해서 금리에 대한 코미트를 좀 바꾸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 바꾼 걸로 봐선 그동안의 연준 의장에 비해서 파월이 상당히 고집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과연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뭉개지더라도 금리는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이 못 되고 있는, 심리가 회복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미스매치가 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금리가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이고, 아니면 금리 이렇게 올려도 경기 상승 감안하면 이 정도 주가 하락이면은 그동안의 그 가격 격차는 좀 해소되었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반등이 되겠죠. 어찌되었거나 시간이 필요한 게 미국 증시라는 게 그게 문제고요.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가격 그 하락폭은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충분합니다. 넘습니다. 넘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수상으로 보면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심리가 불안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아침까지는 어제 막판에 투매가 나온 걸로 봐서는 개인들의 담보 부족으로 인한 투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 오전까지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 매우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오전까지 굉장히 안 좋을 거고요. 심리가 회복되는데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을 통해서 심리 회복을 기다리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좀 어려운 점이고요. 또 하나 금리에 대해서 조금 강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CME 그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의 그 12월 금리 인상 전망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져요. 70%입니다. 그러니까 80%대에서 70%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별로 많이 안 떨어져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지금 FOMC의 그 의중과 태도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중국의 경제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올해 초 대비해서 20% 넘게 빠졌고요. 2015년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민영 기업들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시작이라도 봐도 되겠습니까?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려면은 미국 경기가 꺾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축국의 경기가 꺾이는 것이 글로벌 경기 둔화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중국 경기는 이제 신흥국의 경기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좀 전망이 좋지 않다. 결국 뭐냐면 미국과의 이런 패권 전쟁, 현재 패권 전쟁에서 사실 상당히 밀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기업들의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국영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민영 기업들도 상당 부분 좀 완화적인 대출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장이 빨리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꺾이고 금융 상황 조건이 안 좋아지면 한계 기업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 기업들 중에 메이저 기업들이 휘청휘청하게 되면은 미국도 어려워지고 세계 경제 전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중국에서의 매출이 안 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보잉 같은 회사들이 6%대씩 빠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서로 상호간에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역 분쟁을 하더라도 무역 안 하고 살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서 지금 중국의 민영 기업들 중에 지금 최근에 500만 개가 파산했고요. 그다음에 실업자도 200만이나 늘었습니다. 3,100만 개 기업 중에서 500만 개가 파산했으니까 어마무시하게 파산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 정부도 결국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어느 정도의 협상이 되어야 할 건데 아직 그걸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양국의 정상들이 서로 조금 고집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파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 봐서는 미국은 경기가 좋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버틸 거예요. 경기 좋은 사람들은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뒷배가 있는 거잖아요. 경기라는. 근데 중국은 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체력적인 것을 따져보면 중국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어려지면 미국도 만만치 않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상이 어느 시간에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을 잠재우려면 이런 어떤 협상들이 일어나면 심리에 의해서 하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도움이 될 겁니다만 시간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주제를 옮겨서 브라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이 대선에서 16년 만에 우파 보우소나루가 당선됐습니다. 이와 함께 브라질 국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연금 재정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변수이기 때문인데 조금 투자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브라질 국채는 뭐예요? 브라질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땡긴 거 아니에요? 해외 사람들한테. 우리가 채권자가 되는 거고 걔네한테 돈을 빌려준 건데, 그런데 이제 돈을 빌려준 상황 입장에서는 뭐냐면 브라질의 재정을 건전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통화 가치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연금 그 세제 관련 연금 관련 이야기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연금으로 다 퍼져가지고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이면 브라질의 통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이고 채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점차 줄어들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이 중요한 거예요. 브라질 국채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현재 이름도 어려서 제대로 소나루죠. 이 그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연금 개혁을 내년 안에까지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지금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달 대비 지금 15% 가격이 올랐어요. 환율과 채권 가격을 합산했을 때 약 15%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뭐냐면 실제로 연금 개혁을 잘 할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채권 가격과 브라질 헤아라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나온 것의 흐름에 보면 조금 더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고, 어제도 그것들을 반영하면서 최근 고점 수준의 헤아라 그 가격과 그다음 국채 가격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선반영이 상당 부분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갈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약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긴 구간에서 보면 저점 부근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자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세금을 안 내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투자할 때는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면 주는 10%, 1년에 약 한 10% 가까운 이자를 주는데 그거를 내가 다 수취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뚝 떼어주고 한 5% 정도짜리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코스피 2000선 이탈했는데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2번씩 화요일, 목요일 찾아뵀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바로 못 찾아뵙죠. 죄송합니다. 이제 10월,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한, 우리나라 금융위기, 아니면 지난 미 테러가 났던 쌍둥이 무역센터가 파괴가 되는 그런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지금 국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거 너무 많지 않냐? 모라토리엄 위기가 있는 일부 남미 국가, 동남아 국가, 그리고 브렉시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영국, 그리고 적자 재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EU가 싸우고 있는 이런 나라들보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더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부터는 일부 신용 물량이라든지 담보 제공했던 물량들의 반대 매매가 속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도 제가 지금 장은 기조가 하락으로 꺾였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이제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던 분들 이제는 이거 아닌가 봐 이런 의견을 많이 어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경제신문이라든지 뉴스의 헤드 타이틀로 주시장 패닉, 개인 투자가들 붕괴, 투자신 붕괴 이런 타이틀이 계속해서 크게 대두되는 모습으로 봐서는 그 심각성 이제 시장 전반으로 펼쳐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도 어차피 맞을매라면 미리 맞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새우에 옷 젖는 줄 모른다 하는 속담이 있다시피
지리멸멸하게 빠진 것보다는 설사 주식 편입이 많이 갖고 계셔서 주식을 많이 물려 계셔가지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빠질 바에는 확 빠져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제 일부 투매가 나타났죠. 투매는 두 번째 투매부터는 맞서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투매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반등을 줄 가능성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증시 전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삼층밥입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이라든지 야외에서 밥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밥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기압차로 인해서 삼층밥이 되죠. 그래서 밖에서 야외에서 밥을 할 때는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밥이 됐다 뚜껑을 열고 먹기 시작하면 그렇죠. 하나는 생쌀, 하나는 완전히 타고 제대로 된 밥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것이 삼층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아직 주시장도 삼층밥의 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뜸을 들이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다만 어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투매가 발생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제 바닥도 멀지 않은 곳에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먼저 맞는 매가 낮다고 하셨는데 매가 너무 아픕니다. 이 채권 시장 또한 흔들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시장의 시각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한데요. 이와 함께 11월 기준금리 인상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내 주가의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그렇죠. 해결의 실마리가 아니라 더욱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달 말에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추가 보복 관세를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국내 시장에 그대로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수출, 수입, 무역 상대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라고 본다면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국내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패러다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이 본격적인 패닉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제는 채권시장도 그 위기감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죠. 10월 달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5조 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순매도 규모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하락률은 23%입니다. 어제를 기준으로 10월 달만. 코스피 시장은 15% 이상 급락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그렇죠. 폭락을 국내 시장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10월 한 달간만 시총이 270조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런 패닉 현상이 주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채권 시장도 크게 불안한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이 지난 10월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11월 달에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이주열 총재가 어제 국감에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은 실물이익을 감안해 결정하겠다 하는 발언을 하자마자 채권이 급등하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면서 채권 시장도 휘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불안하자 안전자산으로 치부되는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금리가 그렇죠 급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급등하는 그래서 3년 만기 국채 선물 금리가 23틱 상승하면서 108.89를 기록했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는 무려 69틱이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면서 채권 시장마저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불안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이 화장품주들도 약세입니다. 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로 인해서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내수 부진과 함께 면세점 사업에서 부진했다 이런 분석인데요. 어제 이 서경배 회장은 해외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중국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좀 의미 없는 발언처럼 들립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당일 시작하기 전에 국내 이제 금융 당국에서 5천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면서 증시를 안정화시키겠다. 특히 김용범 부위원장인가요? 그분이 국내 시장 펀드 배틀 너무 좋다. 너무 과도한 매도다. 오히려 이번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너무나 원론적인 발언을 했는데 증시는 오히려 더 폭락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히려 그 보도가 나오면서 더 매도 물량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주가가요, 하락할 경우에는요, 증시 부양책이 나옵니다.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와요. 절대 한 번에 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어제 또 하나의 그 코스닥 시장의 폭락의 요인이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참 떨어질 때는 날개가 없다고 했나요? 너무 무섭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내 화장품주의 대명사 아모레퍼시픽이 무려 11%가 넘는 급락을 실현하면서 화장품주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졌고 그것을 코스닥 시장의 폭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무려 36%나 감소했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묻지마 식의 투매 물량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화장품주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서경배 회장은요. 해외 매출에도 치중하겠다. 다변화시키겠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36%가 감소했지만 매출은 3.1%가 증가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가능성이 없다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시장의 투자 심리를 돌리기에는 다소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모레퍼시픽의 급락으로 인해서 국내 화장품 업체는 크게 세 파트로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프리미엄 브랜드 업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 양대 축이고요. 또 하나는 ODM, OCM 업체, 그렇죠? 생산자, 주문자, 생산업체들, OCM, ODM 업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자재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는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아모레가 11%가 넘는 급락을 보였고요. LG생활건강은 5%가 넘는 하락, 그리고 ODM, OCM 업체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한국폴 무려 7.9% 하락, 코스맥스가 7.3%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원자재 업체는 더 처참합니다. 원자재 생산업체의 대명사인 대붕LS는 무려 9%가 넘는 하락, 제닉도 9.25%가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그러면서 완전히 추세를 이탈함으로써 오히려 추가 하락 가능성을 더 야기시키는 불안감이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주가가 상승장일 때도 참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락장인 경우에는 개인 투자분들의 수익은 더 어렵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도 지금은 전문가의 장이다, 전문가들의 리그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좀 자제하십시오. 현금 비중을 늘려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은요. 이번 주는 10월의 마지막과 11월이 교차하는 한 주간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먼저 긍정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한다면 어제 투매가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투매가 발생한다면은 맞설 필요는 있습니다. 맞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매도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의 매도는 의미가 없다. 단 하락시 매도는. 상승 시는 어떻게 할 거냐? 상승의 탄력도를 감안하면서 역시 상승 시에는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대세적인 큰 전략은 정해졌네요. 지금 급락을 보인다면 단기 매매는 가능하되 짧게 끊어치는 여전히 기존은 하락 기조 하에서의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체크포인트 한번 간단하게 언급하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반전했는데 그 하락으로 반전한 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다. 특히 자동차 업체들한테 취득세를 감면하겠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시장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생각보다 신용등급이 견고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유럽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유럽 증시 그 상승 여파로 인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막판에 꼬꾸라졌거든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더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또 하나는 페드 중앙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 중에 하나가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상승을 했어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개인 소득은 0.2%가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실적 악화 우려감이 대두되면서 특히 아마존, 구글 같은 종목군들의 실적 악화 우려감으로 기술주들이 폭락하면서 주가가 하락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내일부터 미국의 중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주의 대장인 애플의 주가 실적 발표입니다. 11월 1일 날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그것을 필두로 해서 페이스북, GM, 다우듀폰, 코카콜라, 스타벅스, 엑스모빌 등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번 주 주중반 이후 내일부터 발표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과연 미국도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정점에서 꺾여 내려오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11월 1일 날에는 또 PMI 지수가 발표가 되죠. 역시 중요하고. 그리고 2일 날은 10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역시 고용지표도 미국 금리 인상 여부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 투자 전략입니다. 여전히 기조는 하락 기조입니다. 보수적 투자 전략을 유지하십시오 하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전제입니다. 자, 그런데 모두에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어제 투매가 발생함으로써 두 번째 투매버서는 맞서라 하는 투자 격언이 있다시피 오늘부터 하락은 단기 매수권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먹을 톡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하락은 절대 포기하듯이게 매도에 동참하는 것은 자제가 당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락을 보인다면 이것은 단기 매수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했다가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다. 단 지금부터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아가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타로 치겠다는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이 좋으느냐, 어떤 업종이 좋으냐 이렇게 문의하실 겁니다. 없습니다. 그건. 왜냐? 많이 빠진 종목이 단기 반등권 1순위입니다. 그래서 단기 과대 낙폭 과대주가 1차 관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짧게 끊어쳐야 되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매수한다 하더라도 풀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50% 미만에서만 베팅 안 한다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너무나 어려운 시장입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치고 나서 보면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온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도 틀림없이 기회를 줄 것입니다. 왜?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는 그런 지혜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울과 수원, 춘천에는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또 서울과 철원 등 많은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영하권에 든 곳도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때이른 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대기 순환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좋음 단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지만 대전, 충남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1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한낮에 속초, 강릉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요. 영남 지방은 맑겠습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이 크게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와 남해상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와 충청 북부 지역에 새벽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쯤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